해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해서 상품을 등록한 후에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외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면 될까요? 처음 해외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나의 상황에 맞는 해외 배송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 해외 판매를 하려고 해외 쇼핑 플랫폼에 입점을 하셨다면 이제 해외로 상품을 어떻게 보낼지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 배송을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각각의 장단점과 선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배송을 하려면 첫째로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거나 둘째로 해외 배송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해외 배송하는 과정 중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게 외주를 맡기는 방법이고 해외 배송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판매자가 해외 배송사까지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처음 해외 판매를 시작하면서 재고 없이 무재고로 한번 해보시려는 초보 판매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무재고 판매자가 해외로 상품을 보내는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해외 고객이 주문을 하면 판매자는 주문을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국내에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한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면 상품을 잘 포장해서 해외 배송사로 보냅니다. 그러면 해외 배송사는 판매자가 보낸 상품을 확인하고 무게와 사이즈를 측정하고 해외 송장을 부착하고 해외 발송 준비를 합니다.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해외로 발송되고 현지에 도착하면 통관 절차를 거쳐서 현지 배송사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대략적인 배송 과정이고요. 색이 칠해진 부분이 판매자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문 접수하고 상품 매입하고 도착하면 포장해서 해외 배송사까지 전달하면 판매자가 해야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이후 배송 과정은 해외 배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거죠. 그럼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해외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주문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할 상품을 나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 배송 대행 업체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서 배송지를 내가 아니라 해외 배송 대행 업체로 설정해서 주문하는 거죠. 그럼 주문한 상품이 해외 배송 대행 업체로 가겠죠? 그 사이에 저희가 해외 배송 대행 업체에게 상품을 그쪽으로 보냈다고 알려줍니다. 해외 배송 대행 업체는 저희가 보낸 상품을 수령하면 상품을 확인하고 다시 잘 포장해서 해당 상품에 맞는 송장을 출력해 부착하고 해외 배송사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후 과정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판매자는 연두색 부분까지 하고 하늘색 부분은 해외 배송 대행 업체가 저희를 대신해 해주는 거죠. 해외 배송 대행 업체는 상품을 수령하고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수량이 맞는지, 파손된 건 없는지 검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을 위해 재포장을 해주는데요. 여러 상품을 주문한 경우 합쳐서 포장해 주거나 한 상품을 여러 고객이 주문했을 경우 각각 분할해서 포장해 주기도 합니다. 좀 더 신경 써주는 업체의 경우는 박스의 부피를 줄여서 재포장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해외 배송은 부피가 크면 실제 무게가 아니라 부피 무게라는 것을 적용해서 배송비가 비싸지거든요. 부피를 줄여서 포장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송비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재포장하면서 사은품을 추가로 넣어주거나 배송 메시지도 출력해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좀 더 규모가 있는 업체의 경우는 자체 창고에 판매자들의 상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포장해서 발송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처럼 느껴집니다. 재고도 필요 없고 직접 포장도 안 하고 주문 들어오면 컴퓨터로 해당 상품 주문해서 해외 배송 대행 업체로 보내고 주문 내역만 보내주면 끝이거든요. 그럼 정말 노트북 하나 들고 해외여행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거죠. 둘째로 직접 포장을 하지 않으니까 포장을 위한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셋째로 직접 포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 시간에 상품을 업로드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사업 초반에는 상품 업로드하는 것도 꽤나 큰 일이거든요. 그 외에도 본인의 사정에 맞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문 한 건당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업체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이게 한두 건일 때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판매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비용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데요. 이로 인해 판매 가격이 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해외 배송사와 직접 계약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해외로 상품을 보내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해외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면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국내에서 주문을 하고 상품이 도착하면 잘 포장하고 송장을 붙여서 해외 배송사로 보냅니다. 이후 해외 배송사가 잘 준비해서 해외로 보내고 고객에게까지 전달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 판매자가 하는 것은 연두색이 칠해진 부분까지, 즉 상품을 해외 배송사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전달받은 해외 배송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먼저 해외 발송 준비를 하는데요. 도착한 상품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해외로 발송되는 송장을 부착하고 다시 해외 배송을 위해 상품 적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건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건당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수출 신고를 직접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수출 신고 대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행기나 배를 타기 위해 공항이나 항구로 상품을 이동한 뒤 해외 배송이 진행됩니다. 해외에 도착하면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고 무사히 통관된 상품을 현지 배송사로 이관해 줍니다. 이외에도 현지에 물류 창고를 두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반품 상품을 보관해 주거나 다시 주문이 들어오면 재발송해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해외 배송사로는 트렉스로직스, 이전의 큐익스프레스인데요. 사명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KSE, 쉽너지 이렇게 세 군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우체국이나 스투 같은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해외 배송사의 장점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해외 배송 대행 업체에 비해 배송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면 그만큼 판매 가격도 낮출 수 있겠죠. 게다가 수량이 많아지면 배송비 할인이 적용돼서 더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될 거예요. 또 수량이 많아지면 직접 우리 쪽으로 픽업을 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직접 포장을 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박스를 최적화해서 부피 무게를 줄이면 결국 최소한의 배송비로 상품을 보낼 수 있어요. 추가로 사은품이나 안내문 등을 동봉해서 고객에게 좀 더 어필할 수도 있죠. 해외 배송사를 이용하면
수출 관련 최신 이슈들을 바로바로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최신 정보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건 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 팔고 있던 상품이 갑자기 현지에서 통관이 막히는 바람에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정보도 빨리 접할 수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직접 포장. 앞에서는 장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점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혼자서 소소하게 판매될 때는 그런대로 직접 포장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할인 행사나 시즌이 겹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정말 밤새 포장해야 하거든요. 많이 판매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직접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 박스나 테이프, 완충제 등 소모품 비용도 있고요.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바쁠 때는 다른 일을 볼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더라도 직원을 고용할까?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할까? 하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해외 배송사를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로 배송비. 해외 배송사마다 배송비 요율이 다르니까 무게당 배송비가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서 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배송비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쌓이면 나중에 꽤 큰 금액이 됩니다. 둘째로 접근성. 지금 계신 지역과 가까운 곳에 해외 배송사가 있다면 직접 갖다 주는 것도 배송비를 절약하는 좋은 옵션이 됩니다. 택배로 보내시는 경우 같은 권역이면 역시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위치, 지역을 잘 확인해 보세요. 셋째로 편의성인데요. 해외 배송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배송 대행 업체와 해외 배송사에 대해서 비교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둘 다 이용해 본 입장에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해외 판매를 하신다면 해외 배송 대행 업체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을 외주로 주는 것이니 비용은 좀 발생하겠지만 그 사이에 상품 업로드도 하고 해외 쇼핑 플랫폼에 적응도 하고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차차 익숙해지는 과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차차 판매 수량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점점 업무가 수월해지기 시작하면 해외 배송사를 검토해 보세요. 저는 코로나 때 반강제로 매장을 접게 되었고 그때는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들을 알아보다가 그때 해외 판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매장 접고 빚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자본으로 한국 상품을 해외로 판매해 보는 일이었습니다. 해외 배송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해외 배송 대행 업체로 주문한 상품을 바로 보내면 해외 배송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했었는데요. 어느 날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개당 비용이 드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부피가 큰 상품을 팔고 있어서 이걸 해외 배송사로 보내는 값이나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값이나 비슷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걸 내가 직접 갖다 주면 왕복 기름값밖에 안 드는 거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해외 배송사를 알아보고 직접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비용이 줄더라고요. 그만큼 마진이 늘어난 거죠. 지금은 수량이 좀 나오면 직접 해외 배송사로 가서 전달하고 소량일 때는 택배로 해외 배송사에 보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거나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해외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다음에도 저를 찾으실 수 있도록 꼭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로만 앞으로도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